라켓소년단의 이번 회차에서도 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꼰대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이야기는 라켓소년단 아이들이 체력 훈련에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훈련에서 도망가게 되면서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이들은 돌아갈 차비를 위해서라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반장과 박총무입니다. 한편 아이들의 공백으로 할 일이 없어진 현종은 자신의 동기인 재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반장은 꽉 막힌 어른, 박총무는 아이들의 편에 있는 어른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두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믿을 수 없는 어른들로 그려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반장이 안전모를 쓰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한편 박총무의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총무는 아이들 지켜주는 듯 하다가 도시락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렸던 인물이었고, 유반장은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부족한 일당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유반장이 술을 산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일당은 유반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현종과 재훈의 과거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운동하던 시절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 때는 말이야를 외치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렸을 적에는 선배들의 폭력이 당연했고 선생님 또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재훈은 아직도 후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을 꼰대라 부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종이가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약간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왜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적어도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 또한 현종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현종이를 가장 신뢰하는 어른이라 말하는 아이들, 결국 아이와 어른 사이에서 어른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아이가 어른을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시절을 겪어봤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자와 세윤의 관계도 조만간 드라마의 주요 에피소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자신이 겪은 안 좋은 일을 아이들에게는 겪지 않게 하려는 현종의 모습처럼 영자 또한 세윤이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자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과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좋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드라마가 보여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저의 과거 기억이 힘들었지만 좋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이야기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부담이 될까봐 내색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혜인의 숙제를 보게 된 혜강이가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혜인이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는데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하죠. 아마 현종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혜인이와 채연이가 도티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용태가 청춘이다 청춘이라고 하는 장면은 결국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보며 청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줄기의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기보다는 에피소드 위주의 회차를 편성해서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두 회차 정도 안 봐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그럼에도 모든 회차를 봐야 할 것 같은 이유는 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시청자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이 캐릭터들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가능한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해주기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화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만간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산 제일중과 맞붙게 되면서 등장한 이야기가 협회 이사들이 속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꼼수를 부린다는 이야기가 예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고편에 등장한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이 저런 실격이라고 말한 장면과 더불어서 라켓소년단의 인솔이 아버지가 군의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솔이가 해강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한 해강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화에 등장하는 대회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실력과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듯 7화의 예고편에서도 배드민턴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해강이의 모습이나 타팀 인원에 의해서 흔들리는 소리의 모습,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용태, 세훈이의 달라진 모습, 야구부에 데려오기 위해 직접 등장한 야구부 코치 이야기, 그리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국대 감독의 실격에 대한 발언까지. 물론 이 실격에 대한 발언은 라켓소년단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라영자 코치의 반응을 보면 어쩌면 사소한 일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국대 감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스토리와 아이들의 풋풋한 모습을 잘 그려낸 것과 더불어서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려냄으로써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미소의 의미가 설레임이나 재미의 느낌보다는 약간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듯한 아빠 미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담은 이야기가 참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몰입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라켓소년단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